딸을 위해 1억 8천을 준 72세 할머니. 그런데 딸이 사라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박은자는 72세. 평생을 동네 분식집을 운영하며 혼자 딸 하나를 키워냈다. 가게의 오래된 간판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손님은 줄었지만 그녀는 우리 딸 소정이 결혼할 때까지만 하자며 버텼다. 새벽 5시. 은자는 늘 그랬듯 가게 문을 열었다.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김밥 재료를 썰고 튀김 기름을 데웠다. 50년을 해온 일이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단지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자주 결렸다. 은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단골 박씨 할아버지가 라면 하나를 주문했다. 은자는 웃으며 계란을 하나 더 넣어줬다. 이제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다. 월세는 40만 원. 전기료,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그래도 은자는 가게를 접을 생각이 없었다. 엄마, 그만하고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딸 소정이는 자주 그렇게 말했지만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35 미혼인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가게가 자신의 전부였다. 남편이 떠난 후 이곳에서 울고 웃고 딸을 키웠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젊은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에 노트북을 든 모습이었다. 할머니, 여기 떡볶이 유명하다던데 맞죠? 아이고, 유명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여자는 떡볶이를 먹으며 계속 무언가를 적었다. 며칠 뒤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은자는 당황했지만 여자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영상이 올라갔다. 72세 할머니의 50년 분식집.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힘내세요. 가게는 다시 북적였다. 은자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 처음으로 한 달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다. 은자는 조심스럽게 꿈을 꿨다. 소정이가 결혼하면 이 가게 물려줄까? 하지만 운명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공한 딸의 제안. 유튜브 영상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가게는 여전히 바빴지만 은자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루 15시간 일하는 게 벅찼다. 그때 딸 소정 42세이 찾아왔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인 소정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 낡은 가게 접으시고 저랑 카페 차려요. 카페? 엄마가 커피를 할 줄 알아야지. 요즘은 다 기계가 해줘요. 엄마 유튜브 보니까 장사 감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엄마 레시피로 베이커리 카페 하면 대박 날 거예요. 초기 자금만 조금 보태주세요. 나머진 제가 다 할게요. 은자는 머뭇거렸다. 50년 해온 분식집을 접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엄마가 얼마나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할게요, 엄마. 엄마는 그냥 계시기만 하면 돼요. 일주일 후 소정은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왔다. 인테리어비 3천만 원, 기계 구입비 2천만 원, 임대료 보증금 5천만 원, 총 1억이 필요했다. 엄마, 평생 모으신 돈이 얼마예요? 3천만 원만 보태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대출받을게요. 은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통장에 있는 돈은 4,500만 원. 분식집 50년의 결실이었다. 노후 자금이기도 했다. 알았어. 엄마가 3천 줄게. 카페는 빠르게 준비됐다. 강남역 근처 작은 매장, 화려한 인테리어, 대리석 테이블, 수입 커피 머신. 개업날 은자는 설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강남 임대료는 월 300만 원. 손님은 많지 않았고 소정은 회사 일 때문에 주말에만 나왔다. 평일에는 은자 혼자였고 커피 머신은 너무 복잡했다. 할머니, 아메리카노 주문했는데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석 달이 지나자 적자는 심각해졌다.
매달 500만 원씩 적자가 났고 소정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할 것 같아요. 은자는 불안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그리고 딸을 믿었다. 전 재산에 투자. 엄마, 카페를 살리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홍보비랑 추가 인테리어 비용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대박이에요. 소정은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 카페는 반년째 적자였고 대출 이자만 월 100만 원이 넘었다. 얼마가 필요한데? 1억 아니 8천만 원이면 돼요.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은자는 망설였다. 남은 돈 4,500만 원에서 3천을 이미 줬다. 지금 남은 건 1,500만 원. 그리고 분식집 권리금으로 받을 수 있는 3천만 원. 소정아, 그럼 엄마는 뭘로 살아? 엄마, 성공하면 2배로 갚을게요. 아니, 3배로 드릴게요. 제발요, 엄마. 소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은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엄마가 다 줄게. 은자는 분식집을 팔았다. 50년 지킨 자리. 권리금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남은 저축 1,500만 원까지 추가로 은자 명의로 대출 4천만 원을 받아 모두 소정에게 건넸다. 총 1억 8천만 원. 딸이니까 믿는다. 소정은 돈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엄마.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예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홍보비는 어디로 갔는지 카페는 여전히 손님이 없었다. 소정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소정아, 엄마야. 카페는 어떻게 됐니? 엄마, 바빠서 전화 못 받아요. 걱정 마세요. 석 달 뒤, 은자는 직접 카페에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유리창에는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다. 아줌마, 여기 한 달 전에 문 닫았어요. 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음성만 들렸다. 일주일 뒤 짧은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요. 은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1억 8천만 원, 50년의 세월, 그리고 딸에 대한 믿음.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문 닫은 카페. 몇 달 뒤, 은자는 답답한 마음에 딸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나온 건 딸이 아니라 사위 윤태훈이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소정이 좀 보자. 얘기 좀 하자. 윤태훈이 문 앞을 막으며 말했다. 이제 성인끼리의 돈 문제는 따로 하셔야죠. 소정이 힘들어요. 은자는 귀를 의심했다. 태훈 씨, 무슨 소리예요? 나는 소정이 엄마예요. 어머님, 소정이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사업 실패한 것도 모자라 어머님까지 찾아오시면 더 힘들어해요. 내가 언제 딸을 힘들게 했어요?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어머님도 성인이시니까 그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투자. 그 단어에 은자는 몸이 얼어붙었다.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머님, 카페 정리하느라 빚만 남았어요. 저희도 파산 직전이에요. 그럼 차용증이라도 써줘요. 법적으로 증여로 처리됐어요. 어머님이 딸 사업 도우시려고 주신 거 맞죠? 은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소정이 만나게 해줘요. 안 됩니다.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은자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은자는 불 꺼진 방에서 혼잣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니, 소정아. 통장 잔액 5만 4천 원. 집도 전세였고 이제 월세조차 낼 수 없었다. 은자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어머님,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으세요? 없어요. 딸이니까. 그럼 증거가 없어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박은자 씨, 윤소정 씨 보증을 서셨는데 대출금 연체되어 연락드립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은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작년에 소정이 급하게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었다. 그게 대출 보증이었다. 제가 그런 걸 몰랐어요. 한 달 안에 갚으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다. 은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5천만 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배신의 순간. 며칠 뒤 은자는 길을 걷다 쓰러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심근경색 위험이 큽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은자는 물었다. 얼마나 드나요?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소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왜 자꾸 전화해요? 소정아,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 수술해야 한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나 지금 대출 막느라 정신없어요. 미안해요. 소정아, 엄마 죽을 수도 있대. 엄마,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전화가 끊겼다. 은자는 휴대폰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다시 쓰러지실지 모릅니다. 그냥 집에 갈게요. 약만 주세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은자는 통장을 들여다봤다. 5만 4천 원. 50년의 인생이 5만 4천 원으로 정리됐다. 그날 밤 불 꺼진 집에서 은자는 오래 울었다. 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혼자 죽어가는 자신이 한심했다. 엄마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니, 소정아? 옛날 분식집 자리는 이미 치킨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은자는 유리창 너머로 낯선 간판을 바라보며 멍하니 섰다. 50년을 지킨 자리, 딸을 키운 자리, 이제는 남의 것이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3개, 김치, 오래된 된장. 월세는 다음 주가 마감이었다. 40만 원. 돈이 없었다. 소정아, 엄마 좀 도와줘.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차단당한 것이다. 무너진 몸, 그리고 깨달음. 은자는 동사무소를 찾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간 것이다. 어르신, 자녀분이 있으시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어려워요. 딸은 연락이 안 돼요. 그래도 서류상으론 생계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시면 수급 대상이 안 돼요. 은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딸이 있다는 이유로 죽어도 도움받을 수 없다는 말이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다. 옛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린 소정이가 환하게 웃는 사진. 은자는 사진을 보며 울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박은자 씨, 윤소정 씨 보증건으로 연락드립니다. 3개월째 연체 중이고요. 한 달 안에 원금 갚으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걸 몰랐어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다. 은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5천만 원. 갚을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은자는 손목을 그었다. 깊지 않게. 죽으려던 건 아니었다. 그저 아프고 싶었다. 마음보다 몸이 아픈 게 나았다. 며칠 뒤 은자는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는 똑같이 말했다.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은자는 거절했다. 돈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았다. 병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가씨, 혼자 오셨어요? 내 딸이 바빠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지. 은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밤이 되자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죽는 건가? 평생 딸 하나 잘 키우려고 살았는데. 다음 날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어르신, 의료비 지원 신청해 보세요. 딸분이 부양 거부 확인서 써주시면 돼요. 부양 거부요? 자녀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한다는 서류예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요. 딸한테 피해 주기 싫어요. 어르신, 지금 생명이 위험한데요.
괜찮아요. 그냥 버틸게요. 은자는 그날 저녁 퇴원했다. 수술은 포기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통장 잔액 3만 원,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은자는 깨달았다. 자식을 위해 산 인생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것을. 마지막 결심. 퇴원 후 며칠 은자는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봤다.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증거가 있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은자는 벌떡 일어났다. 증거.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소정이가 빌려달라. 꼭 갚겠다고 한 문자들. 다음 날 은자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좁은 사무실에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딸한테 돈을 줬는데 안 갚아요? 1억 8천만 원이요. 변호사는 놀라며 물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문자는 있어요. 은자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변호사는 문자들을 확인했다. 엄마, 카페 자금 좀 빌려줘. 꼭 갚을게. 초기 자금만 보태줘. 성공하면 2배로 갚을게. 이 문자들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빌려달라, 갚겠다는 표현이 명확하니까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송을 해야 해요. 변호사 선임하시고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는 거죠. 돈이 얼마나 들어요? 보통 1,000만 원 정도요.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시면 무료나 저렴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은자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제발 도와주세요. 일주일 뒤 법률구조공단에서 승인이 났다. 변호사가 무료로 배정됐고 소송 준비가 시작됐다. 은자는 집에 돌아와 증거를 모았다. 은행 이체 기록, 문자 메시지, 카페 관련 서류, 소정이 손으로 쓴 메모. 엄마, 3천만 원 꼭 갚을게. 카페 성공하면 제일 먼저 드릴게. 사랑해요. 그 메모를 보며 은자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한다고 했던 딸. 이제는 고소장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딸. 소정아, 미안하다. 엄마도 살아야 해. 며칠 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피고 윤소정. 청구 금액 1억 8천만 원. 은자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다짐했다. 끝까지 싸울 거야.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72세 노인의 전쟁이 시작됐다. 새로운 시작. 며칠 뒤 소정의 집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차용금 반환 청구서. 곧 소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미쳤어요? 날 고소한다고요? 은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송이야. 내가 빌린 돈 갚으라는 거지. 엄마가 준 거잖아요. 내 문자에 빌려달라, 갚겠다고 다 써 있어. 변호사가 확인했어. 엄마, 이러면 나 파산해요. 소정아, 엄마도 파산 직전이야. 심장병 수술도 못 받고 있어. 넌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니? 그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엄마를 버렸어. 이제 엄마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거야. 전화가 끊겼다. 은자는 떨리는 손을 보며 중얼거렸다. 잘했어. 이제 너를 먼저 생각해. 소송 준비를 하면서 은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긴급 생계비로 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은자는 동네를 돌며 빈 가게를 찾았다. 골목 안쪽에 작은 점포가 눈에 들어왔다. 권리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곳이었다. 월세 80만 원. 사장님, 여기 빌리고 싶어요. 어르신, 장사하시려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괜찮아요. 저는 오래 할 거니까요. 은자는 복지관에서 소액 창업 지원금 200만 원을 받았고 중고 장비들을 샀다. 떡볶이 냄비, 튀김기, 낡은 냉장고. 간판은 직접 손으로 썼다. 은자 분식. 개업 첫날 손님은 없었다. 하지만 은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열었고
저녁 8시에 닫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첫 손님이 왔다. 중년 남자였다. 여기 떡볶이 하나요? 은자는 50년의 손맛으로 떡볶이를 만들었다. 남자는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옛날 맛이네요. 맞아요. 50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한 달이 지나자 단골들이 생겼다. 동네 어르신들, 학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매출은 하루 평균 5만 원.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30만 원 정도 남았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은자는 행복했다. 이게 내 돈이야. 내가 번 거야. 어느 날 법원에서 첫 재판 날짜 통보가 왔다. 은자는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자 메시지, 이체 기록,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어르신, 딸분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승소해도 집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싸울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72세, 다시 시작한 인생. 늦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은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배신 대신 자립이, 의존 대신 독립이 그녀 곁에 있었다. 작은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며 은자는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거야. 내 발로 설 거야. 이제 그녀의 삶엔 자신이 있었다. 여러분, 박은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머니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혼자 남겨진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3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자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생존이 먼저입니다. 자식을 도우려다 본인이 무일푼이 되면 결국 자식에게도 더 큰 짐이 됩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박은자 할머니처럼 72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 금전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시니어 정보 더 많이 받아보세요. 공유하기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